무의식, 당신의 삶을 쓰는 보이지 않는 저자. 무의식은 자신과 주위 환경에 대해 자각이 없는 상태이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심리적, 정신적 작용의 거대한 영역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흔히 빙산에 비유되는데 수면 위로 드러난 일각이 의식이라면 수면 아래 거대하게 숨겨져 있는 더 큰 부분이 바로 무의식입니다. 뇌는 1100만 비트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지만 의식 상태에서는 초당 약 50비트만을 처리하므로 인간의 행동과 의사결정의 최대 95%가 무의식적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무의식을 여러 측면에서 깊이 있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커피를 고르는 그런 사소한 선택부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순간까지 그 모든 걸 조정하는 게 정말 나 자신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삶의 진짜 작가가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라면 어떨까요? 자,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우리 정신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우리 삶을 써내려가는 보이지 않는 저자, 무의식의 세계로 한번 같이 뛰어들어 보시죠. 우리는 당연히 매 순간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한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 믿음을 아주 근본부터 뒤흔들어 버릴 간단하지만 진짜 강력한 숫자 하나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95%. 정말 압도적인 숫자죠. 만약 이 숫자가 여러분의 자유의지와 관련이 있다면 어떠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 중에 단 5%만이 진짜 여러분의 것이라면요? 인지과학자 제럴드 잘트먼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의 95%는 잠재의식, 그러니까 무의식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이건 내 의지야 라고 굳게 믿었던 선택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물밑에서 이미 다 결정되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실을 딱 마주하니까 기분이 좀 어떠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 뇌라는 엔진의 덮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거대한 무의식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죠. 와, 이 정보량 차이 좀 보세요. 정말 엄청나죠?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거대한 도서관의 모든 책이 우리 머릿속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딱 읽을 수 있는 건 그중에서 딱 한 문단 정도라는 거죠. 실제로 심리학자 만프레드 지머만의 연구를 보면요. 우리 뇌가 1초에 받아들이는 정보가 무려 1000맥만 비트래요. 그런데 우리 의식은 고작 50비트밖에 처리를 못한답니다. 그럼 나머지 그 어마어마한 1099만 9950비트는 다 어디로 갈까요? 누가 처리할까요? 네, 바로 우리의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한 파트너, 바로 무의식이 그 일을 다 해내고 있는 겁니다. 잘트먼의 이 말은 방금 우리가 본 데이터가 뭘 의미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줍니다. 우리의 의식은 정말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고요. 그 물 아래에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거대한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실상 조종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용어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갈게요. 요즘 과학자들은요, 데이터로 증명된 뇌의 자동 처리 과정을 프로이트가 말한 무의식과 구분해서 비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냥 용어만 다른 게 아니에요. 무의식이 더 이상 무슨 신비로운 미지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뇌의 핵심 기능이라는 걸 선언하는 것과 같거든요. 자, 그럼 과학이라는 렌즈를 잠시 좀 내려놓고요. 이 미지의 대륙을 처음으로 탐험했던 정신분석학의 선구자들이죠. 그들이 그린 지도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렇죠.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세상에 알린 사람은 프로이트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였던 칼 융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프로이트가 파헤친 건 개인의 지하실 같은 거라면 융은 그 지하실 아래에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거대한 지하강이 흐르고 있다고 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무의식의 지도는 훨씬 더 깊고 광활해집니다. 융은 무의식을 크게 두 개의 층으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층이 바로 개인적 무의식입니다. 이곳은 뭐랄까, 여러분만이 열쇠를 가진 비밀의 다락방 같은 곳이에요. 살면서 잊어버린 기억, 꾹꾹 눌러뒀던 감정들이 바로 여기에 잠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개인의 다락방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융은 집단적 무의식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건 나만의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수천 년에 걸쳐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인류 공통의 정신적 DNA 같은 겁니다. 거대한 정신의 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거대한 정신의 바다는 어떻게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까요? 바로 원형이라는 보편적인 상징을 통해서입니다. 전 세계 모든 문화권의 신화나 꿈,
이야기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명한 노인이라던가 위대한 어머니 같은 이미지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증거라는 거죠. 우리 모두의 정신 깊은 곳에 새겨진 인류 공통의 청사진 같은 거예요. 자, 이제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실제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통째로 바꾸고 또 우리의 현실 인식을 얼마나 교묘하게 편집하는지 아주 놀라운 실제 사례 2가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9세기의 철도 노동자였던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끔찍한 폭발 사고로 정말 거대한 쇠막대가 그의 머리를 그대로 관통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살아남은 게이지는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던 사람이었는데 사고 후에는 충동적이고 변덕스러운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죠. 도대체 뇌의 손상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격 자체를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었을까요? 이 사건을 연구한 신경과학자 다마지오가 정말 놀라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쇠막대가 그의 이성을 파괴한 게 아니라 이성과 감정을 이어주는 다리를 파괴했다는 거예요. 게이지의 비극은 우리 인류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순수한 이성만으로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감정이라는 나침반이 있어야만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게이지의 사례가 좀 극적이었다면 이 확증 편향이라는 건 우리 모두의 뇌 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아주 조용한 편집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믿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상을 보는 거죠. 심지어 고도로 훈련된 의사들조차 초기 진단과 일치하는 정보에만 집중하다가 중요한 단서를 놓치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무의식이 우리의 현실 인식을 얼마나 교묘하게 편집하는지 똑똑히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증거들을 쫙 종합해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무의식이 이렇게나 강력하다면 과연 나라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현대 뇌과학은 무의식의 궁극적인 역할을 바로 이야기꾼이라고 봅니다. 무의식은 우리의 흩어져 있는 기억과 경험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나라는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작가인 셈이죠. 심지어 기억에 구멍이 생기면 그럴듯한 이야기로 그 빈틈을 채워서라도 나라는 정체성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합니다. 결국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무의식은 뇌의 일부가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이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이 의식의 무대, 그 아래에는 이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무의식이 당신이라는 일관된 주인공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쓰고 또 고쳐 쓰고 있다면 과연 그 이야기의 진정한 저자는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우리 각자의 무의식, 그 가장 깊은 곳에 있을 겁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왜 특정한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지, 왜 갑자기 분노하거나 정서적 허기로 인해 폭식증에 시달리는지와 같은 설명하기 힘든 감정과 행동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무의식의 작용과 내면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통찰력을 키우는 것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던 행동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치유의 열쇠가 됩니다.